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념과 갈등 대신 스포츠를 통하여 우정을 다지고 세계 평화에 기하고자 마련된 대회로 2015년 그 6번째 대회가 우리나라 경북 문경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2015년 경북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김상기 조직위원장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기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군인체육대회 뭐 듣기만 해도 남성미가 무슨 풍기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뭡니까? 예. 우선 세계 군인체육대회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이 있으면 네.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관장하는 국제 군인 스포츠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국제 군인 스포츠 위원회는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스포츠 카운슬 이렇게 되는데 48년도에 네. 처음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네. 2차 세계 대전을 끝내고 전성국 일부들이 네. 군인들끼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나눠보자 해서 네. 1948년 2월에 네. 프랑스, 덴마크, 네. 베네룩스 상국 등 5개국이 처음으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57년도에 네. 그리스의 추천을 받아서 21번째로 네. 가입이 됐습니다. 네. 그 현재는 세계 133개국이 여기에 회원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군인 체육대회가 상당히 역사도 있고 또 의미도 있군요. 그런데 군인이라면 서로 총을 쏘며 서로 죽여야 되는 숙명적인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적과 피하가 구별되는데 이런 군인들끼리 모여서 우정을 다진다. 상당히 좀 낯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군인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쟁을 관리하는 그렇죠.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 군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되면 세계 평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군인이 앞장서서 네. 피야 간에 네.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면 이게 바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하는 이 이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념도 네. 스포츠를 통한 우정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5년 대회가 역대 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2015년에 6회째 대회인데 네. 대략 참가할 예상 국가가 회원국 133개국 중에서 110개국 한 네. 8,7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네.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모는 종합 스포츠 측면에서 보면 국제 대회 중에서 빅3 중에 한 대회로 그 꼽힐 수가 올림픽하고 있습니다. 올림픽하고 유니버시아드.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군인체육대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능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시안 그렇군요. 게임은 회원국이 한 45개국 정도. 아시아의 이 지역적인 그렇습니다. 네, 올림픽이 그렇군요. 네. 저희들은 회원국이 133개국이기 전 때문에. 세계를 커버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군요. 예. 네, 네. 자,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뭐 늘상 이제 이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강조되는 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구에 남은 마지막 냉전 국가에서 열린다. 뭐 월드컵 때도 그랬고 88 올림픽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군인 체육대회도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 군인들도 오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년도가 돼야 네. 우리 2015년 대회에 대해서 전 회원국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네. 이제 북한도 1993년에 네. 정식 회원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저희들 초청 대상국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안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참석할 것인지 참석을 네. 못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만 네. 저희들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참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네.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북한 내부 사정으로 참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따뜻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예. 그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북한 군인들도 이 군인 체육대회 2015년 문경 이전에도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93년도 꽤 늦게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네. 1995년 1회 네. 1회 이탈리아 대회부터 5회 브라질 대회까지 네. 전부 참석을 다 했습니다. 아, 꾸준히 한 번도 안 참석해왔군요. 빠졌습니다. 우리도 참석해왔고. 예, 우리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군인체육대회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인체육대회는 군인 그럼 이제 일반인, 군인 그럼 민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이제 민간인 체육대회하고는 종목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종목이 네.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19개 종목은 IOC에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는 종목입니다. 네, 민간인 종목하고 똑같습니다. 네, 일반인하고. 근데 네. 이 5개 종목이 군사 종목이라고 해서 네. 민간인들이 전혀 하지 않는 방법의 경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5개 종목이 육군 5종 경기, 그 다음에 해군 5종 경기, 네. 공군 5종 경기, 네. 그 다음에 고공 낙하, 네. 그 다음에 독도법. 이 5개 종목이 아주 독특한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육군 5종, 해군 5종, 공군 5종은 네. 육해 공군별로 네. 군인의 특성을 가미한 경기입니다. 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네.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아하. 300m에서 500m 정도의 장애물을 20개 정도 만들어서 네.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달리는 네. 그런 장애물 경기. 네. 그다음에 장애물 수영이 있습니다. 네. 수영도 그냥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고 네. 수영 트랙 속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물 속에 장애물을 넣고. 그렇습니다. 물 속에 네.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네. 그걸 통과하는 네. 그 종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컨트리라고 해서 네. 그 일정한 거리를 네.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를 찾아서 네. 종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는 네. 이런 형태는 대체로 3개 종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육군은 수류탄 투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척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2m 표적에다가 네.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경기를 네. 하는 거고 해군은 이제 인명구조 수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고 그다음에 네. 선박을 운용해야 되는 그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5개 종목인데 그런 걸 독특하게 하고 있고 네. 공군은 경비행기 항법에 대한 종목이 별도로 있고 네. 스포츠 경기 속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네. 펜싱이 있습니다. 아하. 펜싱 종목이 있는데 네. 다른 민간인들이 하는 펜싱은 공격하는 표정이 제한되어 있는데 네. 전신입니다. 전신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군인답군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농구 볼을 가지고 네. 그 농구 골대에 슈팅하는 그 경기가 포함이 돼서 5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군인들 간의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도모한다 그러는데 결국 육군 같은 경우는 수류탄 투척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결국은 전투에 이기기 위한 어떤 역량 강화 그런 것도 좀 있군요. 그러 있습니다. 예. 이제 군인은 네. 평화 시에라도 네. 항상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게 이제 네. 본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네. 이
재미있는 경기로 이렇게 네. 승화를 시킨 것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대회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대도시에서 열지 않고 경북 문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궁핍한 산골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거기서 열게 됐나요? 그거는 이제 좀 사연이 있습니다. 복잡한가요? 예.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국군 체육부대가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 스포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체육부대. 상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옛날 네. 상무대가 네. 경기도 성남 지역에 있었는데 네. 부대 이전 계획이 네. 그 문경으로 정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네. 부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아. 거기에 이 종합 경기장을 비롯해서 각종 경기를 국제 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람에다가 아. 세계 군인 체육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아. 하고 문경에서 네. 바람이 있어서 이 네. 대회가 유치가 됐고 네. 문경에만 다 할 수 없는 게 이번 대회는 네. 최저 비용으로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이번 대회를 위한 경기장은 별도로 세우질 않습니다. 네. 군사 종목 5개는 아주 네. 간략하게 작은 시설만 들이면 이제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만들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7개 시군에 있는 기존 경기장을 네. 그 개선하고 또 네. 보완을 해서 네. 경기를 치르는 그런 형태로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최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최저 비용은 군인 조직 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원한 거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혹시 뒷받침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최저 비용으로 꾸려가시려는 겁니까? 소요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네.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제 국제 대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많다고 야단이죠. 국민 여러분들이 국제 대회를 하면서 혹시 방만하게 예산을 쓰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를 상당히 최근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제 대회를 하면서도 새로운 네. 모델을 갖춰서 최저 비용으로 한번 해보자 네. 하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텐데 경북 문경을 비롯해서 경북에 이제 조그만한 뭐 군 소재지 면 소재지 그렇게 하면은 그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 이제 인천의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네. 선수들하고 임원들을 이제 수송하는 문제는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그 예천 비행장이 문경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네. 또 대구 비행장이 또 있습니다. 대구 네. 비행장 국제 비행장 네. 규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송에는 국내선을 이용해서 수송을 하게 된다면 네. 큰 문제 없이 선수들 수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확하게 날짜는 이제 2015년 언제 시작해서 며칠간 열리게 돼 있습니까? 2015년 10월 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네. 예. 2015년 10월 11일까지. 네. 숙박 같은 건 어떻게 그 뭐 호텔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얘기하셔도 소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숙박에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선수촌이 2개로 나눠져서 이제 네.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한 군데는 개체 도시인 문경 지역에 선수촌이 건립이 되고 네. 또 포항권에 해양에 관련된 6개 종목을 그 해야 되는 지역이 네. 있습니다. 그 네. 포항하고 문경이 너무 멀기 때문에 멀죠. 네. 포항권에 선수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권 선수촌은 영천에 있는 네. 삼사원 학교로 선수촌을 만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경에는 아직 선수촌 문제가 네. 확정이 안 됐는데 네. 올해 연말까지 선수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네. 정리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조금 전에 보도에서 잠깐 뭐 소개해드렸지만 육군 참모총장, 육군대장 출신인데 군대에서는 명령만 하면 이게 착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민간인으로 들어와서 이런 중책을 맡아서 이제 이 일을 관장하고 계신데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평생을 군문에 몸담고 계셨다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막상 새로운 문화를 많이 경험합니다. 네. 이제 군 조직은 네. 그 복종 태세가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선수범하고 네. 신상필벌만 잘하면 네. 조직 운영이나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네. 여기 일은 네.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네. 이제 조정도 해야 되고 또 협조도 시켜야 되고 또 네. 계약도 해야 되고 네. 또 현장에 가서 네.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네.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좀 복잡하지만 네. 새로운 경험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그렇지만 스트레스 꽤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자, 군대 생활 하시면서도 스포츠를 즐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썩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군대 지휘관을 하면서 네. 제일 이 대원들하고 가까워지고 소통이 되는 게 네. 현장에서 동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휘관을 하면서 새로 다 배웠습니다. 네. 공수훈련도 육사 다닐 때 하고 나서 32년 만에 새로 네. 이제 점프를 했고 네. 또 스쿠바도 했고 네. 또 레펠도 하고 네.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지고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네.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하고 제일 교감이 잘 되는 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군대 군문에 계신 게 몇 년을 이제 군대에 계신 겁니까? 그럼? 제가 이제 전투복을 입은 것은 41년간 입었습니다. 네. 그럼 사관 학교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예. 40년을 넘게 군대에 계셨군요. 예, 예. 그 40여 년 동안 군대에 계시면서 뭐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한 직종이니까 네.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경우가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중대장을 할 때 네. 비무장지대에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데 어디 경기도 지역 아니면 강원도 경기도 지역이죠. 네, 서부전선에서. 예, 서부전선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제가 이 목표 지점까지를 가는데 정말 발걸음마다 머리가 섰습니다. 근데 제 이제 뒤에는 항상 통신병이 네. 우측 일보, 뒤로 일보 네. 그 지점에서 항상 따라다닙니다. 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통신병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딨나 하고 보니까 저 뒤에서 내 발자국만 밟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통신병이 굉장히 똑똑한 통신병이군요.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밟으면 둘 다 이 네.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적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님을 뵙게 되면 특전사령관 같은 이미지는 아니고 굉장히 온화하고 좀 그런 이미지인데 어떻습니까? 남들로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특전사령관 할 때 네. 저를 보고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전사령관 좀 우락부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텐데. 네. 근데 전투 요원들, 특전 요원들을 보면 네. 그 외모하고 네. 이 전투 준비 태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대원들하고 거의 동참하는 수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외모하고 전투력 네. 발휘 수준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참모총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화롭게. 근데 막상 조직위원장으로 이렇게 이번 이 대회를 꾸려 나오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만은 좀 어떻게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제일 이제 어려움은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아무도 모르죠. 이게 잘 모릅니다. 네. 뭐 또 관심도 없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네.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분단국입니다. 저희들이 네. 그 분단국이 평화를 구가한다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 6.25 전쟁 시에 네. 그 몇 개국이 지원한지 아십니까? 대체로 뭐 25개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기네스북에 네. 67개국이 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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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요. 네. 국방부에서는 63개국이 지원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세계 이 133개국 이 회원국 중에서 네. 41개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던 전쟁을 치르면서 평화를 이뤘는데 네. 그 나라가 아, 다시 태어나서 드디어. 세계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모를 했는데 네.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후손들의 네. 홈커밍 이벤트가 바로 네. 세계 군인 체육대회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네. 잘 모르고 계시는데 네. 이런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국제 대회든지 간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지지가 없으면 네. 그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뜻깊은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꾸려가실 계획인가요? 예, 이번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네. 세 가지 모토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알차게, 알차게, 두 번째는 멋지게, 멋지게. 세 번째는 인류 명품으로 네. 이렇게 모토를 정했는데 네. 알차게는 지금까지 어느 국제 대회보다 네. 최저 비용으로 내실을 기해보자 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알차게. 예, 네. 알차게는 아니 이제 멋지게는 네. 적은 비용으로 대회를 치르지만 네. 외적 모습과 아. 내적 가치가 승화되는 네. 그런 장으로 한번 마련해보자. 네. 이 외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 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외적 모습이고 네. 내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류 문화,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 한류 문화를 세계에 확산하는 네. 그런 장으로 마련해보자 네. 하는 게 이제 멋지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류 명품, 네. 이게 명품 중에서도 인류를 한번 만들어서 네. 정말 세계 군인들이 네. 세계 평화와 또 네.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위해서 네. 한번 멋진 그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하는 의미에서 정했습니다. 그런 네.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군인들이 뭘 한다 그러면 좀 다소 엉성하고 덜 세련됐다고 이렇게 기대하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 위원장님 모셔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2015년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못지않게 아주 멋진 대회가 될 것으로 정말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세계 110여 개국 8,7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인 2015년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무려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 번 대규모 스포츠 축제를 한국에서 열게 된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인 지구촌 축제를 이뤄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